네, 예술법수 충분히 하고 계시죠? 오늘 배우실 내용은 예술적 분석 22번째 기업 분석, 무형자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자산의 종류를 쭉 훑어봐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중에서 무형자산을 콕 집어서 살펴볼 겁니다. 무형자산이라고 한다면 형태가 없는 거죠. 특허권, 상표권, 그리고 권리와 연관된 것들, 영업권, 이런 무형자산들이 이 기업들이 좀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회계적으로 중요한 건요. 다른 회사로부터 구매한 영업권에 대해서만 회계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영업권이 페어밸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금융인으로 살아오면서 구축해온 이 샤프슈터라고 하는 가상의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우깁니다.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는 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긴다면요. 그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무형자산, 특히 영업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의 상에 올릴 수가 없어요. 자산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딱 찾아옵니다. 야, 그 샤프스터라는 브랜드 괜찮더라. 그러니까 나 그 브랜드로 와인바 만들고 싶은데 나한테 1억 원 주고 팔래냐라고 해서 제가 팔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건 그 권리가 소위 그 페어밸류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거래가 된 거니까, 사고 판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분명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망해가는 회사를 회사가 자산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어리버리한 페이퍼 컴퍼니 하나를 띵 만들어 놓고 그 회사가 어떤 특별한 특허권이라든지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뻥튀기를 해놓으면 아무리 망해가는 회사라도 난 이만큼의 자산이 있어라고 돋보이게 치장할 수는 있겠죠. 이처럼 어느 곳이든 부정행위는 어떤 늘 그런 그 가능성은 존재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형성된 영업권에 대해서는 혹은 돈을 주고 사고 판 그런 권리는 거의 페어밸류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실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회계장부를 보니까 대체제조표의 영업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업권은 회계장부에 올릴 수도 없다. 근데 회계장부에 영업권이 있어요. 그걸 뭘 의미할까요? 보통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청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합병을 한다. 이런 거예요. 이때 시세보다도 더 쳐준 거. 요걸 이제 간단하게 굿윌, 영업권이다라고 표시를 하고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영업권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이 대체대조표에 버젓이 존재한다면 이 회사는 얼마 전에 합병이나 인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25일 발생했었던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넷의 합병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HTS의 상장 기업 분석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어지간한 건 재무제표 그냥 굵직굵직한 식으로 뚝뚝뚝 떨어뜨려서 다 나오죠. 맨 아래 화살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형자산 항목이 고만고만하다가 갑자기 2009년도 6월 반기 보고서에 훅 늘어난 게 보이시죠? 자, 상장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큰 틀만 보여줍니다. 뼈대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한다면 조금 좀 불분명한 곳이 발견됐다면 즉시 여러분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를 찾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체크를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해놨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반기, 분기 보고서 체크하시고 최종 보고서만 나오도록 맨 위에 보이시죠? 그 최종 보고서만 나오도록 클릭을 딱 하시면 정확하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반기 보고서가 올라와요. 이를 통해서 반기에 있었던 세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무에 관련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딱 클릭하시면 요약 재무제표와 더불어서 보다 좀 자세한
회사 내 변화를 기술하고 있어요. 중간 정도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현대오토넷의 합병과 관련된 사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맨 아래 문장을 보시면 식별 가능한 자산 부채의 공정가격을 초과하는 6,537억 원에 대해서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질적인 모든 밸류를 다 감안하고도 이 회사가 그동안 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권리에 대해서 이른바 영업권에 대해서 6,500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쳐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영업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일반적인 영업권하고 회계적인 영업권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회계적인 영업권은 주로 과거에 합병을 했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자산 항목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면 요거 상각이 가능한데 그것을 감액상각이라고 합니다. 상각이 필요 없다면 대체대조표상에 그냥 그대로 남겨둬도 돼요. 그 영업권의 실질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임페어먼트라고 하죠. 감액상각을 통해서 한 방에 떨어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업권에 대한 감액상각은 영업 외 비용으로 기재한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따라하세요. 영업권을 잘 활용하면 기업에 관련된 비용을 영업 외 비용으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럼 영업권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코스닥의 어떤 회사가 실질적인 장부가치 100억 원짜리를 인수를 했는데 영업권으로 100억 원을 더 쳐줘서 200억 원을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피인수 입장에서 봤을 때, 피인수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장부야 뭐 어떻게 기재가 되든 상관없죠. 자기는 200억 원만 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높게 평가해주고 이 부분을 좀 낮게 평가해주라 하더라도 그런 요구를 부인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인수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설비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조금 과소계상을 해달라. 반면에 영업권이라는 항목을 이걸 크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이게 설비 투자가 150억이고 영업권이 50억이었다면 거꾸로 좀 해달라. 요걸 50억으로 하고 영업권을 150억으로 해달라. 이런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액상각이 가능하죠. 근데 설비 장비를 작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실질 가치보다. 요거 설비 장비는 감가상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감가상각이 필요한 부분을 영업권이라는 것으로 대체시킨 거잖아. 그죠? 그러면 영업적 비용을 비영업적 비용으로 슬쩍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회사 경우 영업적 비용,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필요한 그 기계 설비를 크게 줄여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성한 이익보다도 영업이익을 크게 부풀릴 수 있겠죠. 또 상각을 하지 않고 단지 이 회사의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게 해서 그대로 장부상에 남겨둔다면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더 부풀리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의무가 없죠. 실질적인 이익보다도 더 많이 나는 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처럼 슬쩍 꾸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영업권 하나만 가지고도 회사의 실질적 가산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또 실질적으로 요만큼 이익이 났지만 이만큼 이익이 나는 회사처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업권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 항목이 갑자기 늘어났을 경우에 그것이 왜 늘어났지?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요게 다 위장을 멋들어 놓게 해놨기 때문에 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그 음흉한 그 의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운전 실력이 없으면 운전대 안 잡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자산 항목 중에서 영업권에 대한 비중이 다소 큰 회사가 있다면 그냥 그런 회사는 매도해버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